안녕하세요. 생명화학공학과의 김희탁 교수입니다.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여러분들께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. 뉴스에 보면 테슬라, 삼성 SDI, LG화학, SK이노베이션과 같이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시죠. 이렇게 이 회사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배터리의 미래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. 배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? 전개가 될까요? 이 한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요즘 EV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. 전기자동차도 많이 눈에 띄고 있죠. 한 5년 전만 해도 한 번 충전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서울에서 대전 150km, 60km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잘 팔리지가 않았죠. 하지만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한 번 충전을 하면 400km, 500km,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EV를 더 사기 시작한 거죠. 그 다음에 충전이라는 것은 빠르게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. 이 충전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출력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. 현재는 한번 충전하는데 정속 충전을 하면 2시간 정도, 급속 충전을 하면 30분 정도가 걸려요. 아직까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. 미래의 전지는 이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출력 성능이 강화된 전지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 등 여러 배터리를 이용한 응용 분야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. 그래서 저가격화를 위한 기술이 중요합니다. 요즘 뉴스에 보면은 또 리튬 이온 전지의 발화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. 그 이유는 이 리튬 이온 전지처럼 이 배터리는 제한된 공간 내에 많은 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폭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순간적으로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은 폭파 또는 발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이 안전성을 가지는 하이 세이프티 배터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. 이 배터리의 주된 응용 분야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과 XEV가 있어요.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신재생 에너지, 풍력, 태양광처럼 간헐적으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꺼내 쓰는 것을 이야기해요. 그리고 XEV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나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. 현재는 이 XEV 시장이 이미 핸드폰이나 노트북 PC에 들어가는 이 모바일 IT용 전지 시장을 넘어섰어요. 그리고 이 미래에는 바로 이 자동차 시장이 배터리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고요. 이러한 이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어요. 한 2017년 정도에 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항속거리가 늘어난 게 첫 번째 이유고요. 그리고 이 여러 배터리 회사들이 생산 공정을 잘 개발을 하면서 가격이 낮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죠.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자율주행이 서드 드라이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배터리는 충전 시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면은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자동차가 알아서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이 충전 시간에 대한 한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 이 EV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. 또한 이 삼성, SDI, LG화학,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이 배터리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전지 가격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.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가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. 여러분도 연료전지도 아시죠? 연료전지와 배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, 이 두 기술들은 서로 경쟁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해주는 기술이에요. 연료전지는 어느 정도 무게 이상에서는 아주 에너지가 높아요. 하지만 이 무게가 낮은 경우 또는 항속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.
그래서 아마 이 중형 패신저 카 정도는 배터리가, 그리고 중대형 트럭과 같은 좀 헤비 듀티 비클인 경우에는 퓨얼셀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을 가지고 있답니다. 현재 리튬 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뭐 수치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 200 정도 돼요. 200와트 아워 퍼 킬로그램, 1kg당 200와트 아워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.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. 그리고 이 가솔린 자동차와 같은 그 항속거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이 300이라는 수치를 돌파해야 되는데,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활물질,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 자체를 바꿔야 돼요. 그때 이제 사용되는 물질이 리튬 금속이에요. 그래서 미래 전지는 이 리튬 금속을 이용하는 전지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2014년도에 네이처에 미래전지에 대한 리뷰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, 오늘 간단하게 이 리튬 옥시전, 리튬 설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리튬 옥시전 또는 리튬 에어 전지는 이 활물질로서 옥시전을 이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키고요. 또 방금 이야기한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한 리튬 금속을 이용한 전지예요.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전지보다도 높은 에너지 밀도를 이론적으로는 가질 수 있어요. 그러나 이 전지는 당장 상용화되기 어렵습니다. 2, 30년 걸릴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이 전지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려면은 전극의 면적이 축구장의 반 정도가 되는 면적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는 배터리를 꾸깃꾸깃 접어서 자동차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현화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. 미래전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리튬 설퍼예요. 설퍼는 성냥 만들 때 사용되는 거죠. 황이죠. 누런 황. 정말 가격이 싸요. 이러한 이제 값싼 물질인데도 또 에너지는 또 높아요. 그래서 이런 설퍼와 리튬 금속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면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.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많은 기술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있죠. 이 전지가 제시된 지는 20년 전에 제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.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의 바로 다음에 나올 전지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 리튬 메탈 배럴이에요. 이건 리튬 이온 전지는 이 음극의 활물질로 사용되는 소재가 흑연이에요. 그런데 이 흑연을 리튬 금속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에요. 이 리튬 금속이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전지의 무게와 부피를 줄일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자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가 이 정도 사이즈라면 이걸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. 또는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전지를 설계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활물질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리튬 메탈은 굉장히 unstable해요. 한마디로 불이 나기 쉬워요. 그래서 리튬 금속을 이용한 전지가 한 3, 40년 전에도 한번 시장에 출시된 적이 있는데 화재 사고 때문에 리콜이 돼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했어요. 지금도 이제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갑자기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.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한 부분,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미래 전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근원적인 안전성을 가지는 전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. 이런 측면에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전고체 전지예요. 리튬 이온 전지는 액체 전해액을 사용해요. 그리고 이 액체 전해액은 유기물이에요. 그래서 불이 잘 붙습니다. 발화가 될 수 있죠. 하지만 이 발화성을 가지지 않는 비발화성의 세라믹 계열로 된 전고체 전해질을 이용하게 되면 절대 불이 나지 않아요. 그런 측면에서 미래 전지로서 이 전고체 전지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답니다. 한 가지 세이프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계 전해질을 이용한 수계 전지예요.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불이 나지가 않죠.
그 중에서 요즘 정말 재미있는 기술이 뭐냐면은 이 알칼라인 배럴이 아시죠? 1차 전지. 이 1차 전지를 2차 전지로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2차 전지가 리튬 이온 전지만큼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면서 또 굉장히 값싼 소재들을 이용한 전지를 만들려고 해요. 정말 불도 안 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에너지 밀도도 높은 꿈의 전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. 이처럼 이 배터리 기술들은 이제 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성장할 산업이에요. 배터리는 한번 시장에 나오면 한 3, 40년은 그대로 가요. 즉 영속성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. 근데 이 기술에서는 화학공학이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배럴이라는 것은 전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반응공학이 중요하게 되고요. 또 이온과 물질의 전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전달에 대한 학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한 이 전기화학공학이라는 학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런 모든 것들을 특히 소재 기술까지 통합을 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생명화학공학과입니다. 생명화학공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이 배터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. 네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